분명한 건 알파 세대는 문자보다 영상과 음성에 익숙한 세대가 맞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온라인상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깁니다. 그런데 중요한 특징 한 가지는 어떤 한 가지 특정 컨텐츠에 오래 머무르지 않아요. 맞아요. 길게 머무르지 않습니다. 맞아요. 중요도와 상관없고요. 재미없으면 또 재밌다가도 지루해지면 금방 넘어가 버리죠. 그 시각적인 재미, 거기서 나오는 어떤 영상적 자극을 주는 것을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쫓아다니고 옮겨다닌다는 특성에 주목을 해서 이들을 유목학습자라고도 부릅니다. 특히 현재 알파 세대 연령대의 아이들인 이 0세에서 10살 이 아이들은 원래 주의력이 대단히 짧아요. 초등학교 1학년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얘네들 평균적으로 몇 분 집중할 수 있을까요? 15분? 몇 분도 안 되는 것 같은데. 평균적으로 1학년 나이쯤 되면 15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학교에서 수업할 때도 보면 15분마다 선생님이 자꾸 뭘 바꿔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주의력이 짧기 때문에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아이들이 중요한 문제라고 하더라도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집중을 못하고 빨리 넘어가 버리거나 관심을 끊어버리는 게 문제죠. 그래서 이럴 때는 부모님이나 양육해 주시는 분, 교사가 옆에서 적절히 주의력이 환기될 수 있도록 잡아주시는 게 필요해요. 아니 이러다가는 그러면 이 알파 세대는 스마트폰이 그냥 피부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영국 드라마 보니까 이식해서. 이 칩을 여기 손바닥에 놓고 전화를 이렇게 그냥 이렇게 듣는 거지. Hello? 이러면서 그러니까 미래 세대는 이게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없이는 못 사니까. 사실 뭐 지금 스마트폰도 저희 상상도 못했던 물건들이 나온 맞아요. 거잖아요. 그치. 예. 참 많은 변화들이 있는 결정적인 장면들이 있는데 자, 인류 역사에 그러면 결정적인 사건 중에 하나를 뽑으라면 여러분들은 뭐를 뽑으시겠어요? 보통 혁명 세 가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cognitive revolution 이제 사고 방식의 혁명, 그 다음에 산업 혁명, 그리고 디지털 혁명 이렇게 세 개 많이 뽑고. 더 좀 원초적으로 옛날로 가서. 돌아가 보면 불의 발견. 예, 맞습니다. 역시 똑똑해. 옛날 사람. 역시 우리 문어 선생님. X세대. 예, 이 인류가 불을 발견하고 이 불을 다룰 줄 알게 되면서 이 불이 생활에서 중요한 수단이 되어 왔고 원시시대의 인류를 다른 그때까지 차이가 얼마 나지 않던 영장류로부터 많이 구별되게 해준 결정적인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네요. 예, 제가 생각하기엔 지금 그 불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스마트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 스마트폰은요, 우리 뇌가 정말 간절히 원하고 있는 걸 주고 있어요. 우리의 뇌는요, 알고 보면 인류 탄생 이후에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많은 변화와 발전이 이루어져 왔지만 아직까지도 변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그것은 바로 당장의 문제. 단기적인 이익만을 최고로 생각하고 추적하는 뇌의 보상 시스템이에요. 뭔가 당장 생기는 게 좋아요. 한참 기다렸다 뭔가 보상받는 거는 좀 시들하고 와닿지 않아요. 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구석기 시대의 뇌 시스템과 똑같은 거예요. 예, 그때는 바로 가서 사냥을 하고 그 사냥한 것에 가죽과 살을 벗겨서 불로 구워 먹고 이런 즉각적인 반응이 훨씬 많았고 이런 것에 익숙해져 있는 뇌인데 그 이후로 사실 뇌가 그렇게까지 빨리 변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 뇌도 여전히 즉각적인 보상을 바라는 뇌예요. 그 즉각적인 보상에 대한 이 갈급, 그 크레이빙이라고 하죠. 그걸 원하는 것이 지금까지 쭉 이어져 왔고요. 인간 내면에 있던 니즈를 어쩌면 가장 강렬하게 자극하고 있는 합법적 도구가 지금의 스마트폰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네요. 겁니다. 바로바로 검색하고. 사실 시각적, 청각적 감각에서 요즘은 가상현실, VR까지 정말 즉각적인 보상이 이 스마트폰, 이런 스마트 스크린으로 인해서 더더욱 가능하게 되고 있죠. 결국 어떻게 보면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던 어른들이 이걸 접하고도 이렇게 빠지게 되는데 알파 세대의 아이들이 이것에 빠지게 되는 건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는 거죠.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죠. 가끔 아이가 스마트 스크린에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 부모님들은 한 번쯤 야, 저걸 저렇게 둬도 되나 걱정하신 적 있으실 거예요. 매일.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또 나중에 얘가 커서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처럼
뭔가 이렇게 그런 방향으로 그 IT 생각도 쪽으로 예. 그러면 정작 스티브 잡스는 어땠을까요? 궁금해요. 오, 궁금해. 그러게. 스티브 잡스가 살아생전에 아이패드를 출시한 뒤에 기자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인터뷰 끝에 마지막으로 기자가 이런 질문을 던졌대요. 아이들이 아이패드를 좋아하겠네요. 그러자 스티브 잡스는 글쎄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이들이 한국말을 하셨나요? 그걸 사용해 본 적이 없거든요. 라고 영어로 말씀을 하셨답니다. 본인 아이들 자녀들은 사용해 본 적이 없다. 예. 어떻게 아빠가 만든 건데? 정작 스티브 잡스 자신은 스마트폰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디지털 기계를 탄생시키고 확산시켜 왔는데 아이에게만은 사용 시간을 엄격하게 제한했다고 합니다. 그래 맞아. 제한은 둬야 돼. 자신에게 어마어마한 부를 가져다준, 안겨다준 이 디지털 장치를 정작 왜 스티브 잡스 자신의 아이에게만은 제한을 시켰던 걸까요? 와 혼자서 했어.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폐해를 알았겠죠. 과학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사진은 뇌파를 측정한 사진입니다. 일반적인 평균적인 정상아동의 뇌파를 측정한 사진이죠. 저 위에는 코인 거죠, 사람 예, 머리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 뇌파의 사진은요. 빨간색에 가까울수록 그 영역의 뇌파의 활성도가 높다는 뜻이고요. 위. 많이 쓰는 거죠, 뇌를. 예. 색이 어두워져서 보라색에 가까울수록 그 부분의 기능이 저하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초록색 또는 그 이상으로 나오는 게 제일 좋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초록색인 영역이 많으면서 좌우뇌를 균등하게 쓰고 있고 이 뒷머리를 후두엽 많이 부분을 좀 많이 쓰고 있는 이런 게 정상적인 일반 아동의 뇌파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스마트폰에 중독이 된 아이의 뇌의 모습은 어떨까요? 달라요? 다른데. 너무 다른 것 같아. 보시죠. 못 보겠어. 무슨야? 예. 앞에가 보라색이면 저거 안 쓰는 건데? 너무 안 쓰는 건데요? 대박.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색깔이 고르지 못하죠. 예. 특히 이 위쪽이 전두엽인데 이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에서 전두엽과 오른쪽 측두엽의 앞쪽 이 기능이 떨어졌다는 거를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죠. 예. 그러네요. 좌뇌의 후두엽 기능만 지금 활발한 상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뭘 담당하는 예. 부분인데요? 우리 뇌의 후두엽은요. 시각적인 자극을 받아들이고 처리하는 일을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 스마트폰에 중독이 될수록 뇌의 다른 영역을 쓰는 것은 저하되면서 시각적 자극을 처리하는 부분만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이 이 뇌파 검사 결과에서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보면 스마트폰을 포함한 스마트 스크린이라는 것들은 이렇게 뇌의 전체 영역을 자극하는 게 아니라 일부 영역, 주로 시각과 관련된 뇌 뒤쪽 영역만 자꾸 자극해서 결국 뇌의 전반적인 불균형, 좌우뇌 불균형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죠. 요즘 어머니들이 가장 답답해 하시는 게 애들이 스마트폰 볼 때는 불러도 대답을 안 해요. 라고 걱정을 하세요. 그래서 요즘 제일 많이 하는 얘기, 나 누구랑 얘기하니? 이런 얘기 많이 그렇죠. 예. 그런데 스마트폰을 볼 땐 초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어머님들은 야, 그래도 제가 집중력 하나는 좋겠다. 저런 공부해서 혹시 그 스카이라도 이런 데라도 가지 않을까라고도 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그 질문에는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 집중력은 진짜 집중력이 아니거든요. 맞아. 그 순간의 뇌의 상태는 차라리 정지돼 있는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맞아. 그 집중해 있을 때 보면은 이렇게 집중하는 이런 부리부리한 눈이 아니라 진짜 이렇게 맞아. 눈동자가 비어 약간 있어. 입도 약간 예. 이러고 있는. 한 가지 더 해야 돼요. 뭐냐면 우리가 창의력이 높아지는 순간이 이렇게 멍한 순간에 많이 찾아오거든요. 이게 공상하거나 생각하거나. 근데 스마트폰을 보면서 멍해지는 때는 그 상상이나 공상도 없어요. 그냥 여기서 멍인 거네. 내보내는 자극에 내 모든 주의를 빼앗기고 우리 뇌는 그때 잠시 멈춰 있는 거예요. 외부에서 주는 자극을 받아들이는 역할 외에 다른 것을 매우 적게 하는 상태라는 거죠. 저도 옛날에 그런 얘기 들었어요. 스마트폰 한 번, 그러니까 다른 일 하다가 집중하다가 스마트폰 한 번 보면 집중력이 20분 동안 흐트러져 있대요. 예. 한 번 잠깐 봤는데 네. 20분 동안 집중력이 잘 안 된대요. 그래요?
그 시간 동안에 그 흐트러진 시간 동안에 지능 검사를 하면은 스마트폰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할 때보다 한 15점 정도가 떨어진다는 연구도 있어요. 15점 정도면 우리 뇌의 지능의 10%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손실이 있는 거죠. 특히 이 뇌가 신경망을 형성하고 성장해야 되는 시기에 있는 지금의 알파 세대의 뇌는요. 사용하는 신경망들을 이제 막 만들어 나가는 시기지만 반대로 사용하지 않는 신경망을 가지치기를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끔찍해. 안 쓰는 거는 그냥 버리는 거예요? 예, 가지치기래. 사용하지 않으니까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너무 충격적이에요. 그러니까 충격적이에요. 뇌를 그리고 우리가- 아이들 걱정이 아니라 정말 점점 제 자신도 맞아. 기억이 안 나고 막 네. 생각이 안 나. 가지치기지 줄기를 자르는 건 아니에요. 예. 다시 가지를 자라게 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예.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한번 가지치기 한 거가 다시 되돌아오는 거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충분히 되진 않아요. 특히 그 특정 연령을 지나서 버리면 더 안 되죠. 이렇게 사용하지 않으니까 만들어뒀던 가지들을 쳐내는 것. 그러니까 필요가 없으니까 쳐내는 거죠. 근데 이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디지털 기기의 사용이라는 거죠. 아하. 뇌의 작동이 사고가 멈춤으로써 그동안 사용되지 않은 그것이 반복적으로 축적된 신경망의 일부는 가지치기가 돼서 우리 뇌에서 사라져 가는 거죠. 이런 논문이 있었습니다. 디지털 스크린 타임이 긴 이 연구는 3살에서 5살 사이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이 아이들의 뇌 MRI를 찍어 보니까 뇌 백질이라는 것의 밀도가 떨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뇌 백질이라는 게 뭐냐면요. 뇌 신경세포와 신경세포가 신호를 전달하는데 이걸 쭉 타고 가면 오래 걸리니까 요 백질이라는 게 쌓여 있으면은 점프를 해요. 워프하듯이 건너 뛰어가요. 그러니 훨씬 더 빨리 신호가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발달해야 그 신경회로가 그 신경세포가 제대로 강해지고 오래 기능하는 세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것이 덜 발달하면은 뇌 인지 기능이 당연히 떨어지겠죠. 예. 특히 그 연구에서는 언어 발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게 많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언어 발달. 예. 우리가 영장류와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말을 할 수 있다. 언어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영장류가 언어를 사용하는 게 원활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포유류의 특징인 인지기능, 이를테면은 뭔가를 파악하고 예측하고 움직이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라는 건 그냥 이 뇌는 보고 듣고 숨 쉬는 것만 한다는 거거든요. 자, 결국 파충류 수준의 뇌로 회귀하는 거와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충류요? 제 주변에도 맞벌이 하는 집이 많은데 그러면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를 하거든요. 그럼 재택근무를 하면 더 문제가 뭘 일을 하게 놔두지를 않으니까 엄마가 진짜 최후의 방법으로 쓰는 게 뭐 TV를 틀어줘 보고 책을 줘보고 다 해도 최후의 방법은 그냥 그 태블릿 PC를 그렇게 주는 타협을 거예요. 하게 돼요. 진짜. 아이가 이렇게 좋다는데 어떻게 말리겠어요? 라고 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스마트폰을 많이 쓰는 아이가 정말 행복한 아이인지 한번 보시죠. 정서 통제 능력 조금 쉽게 분노 조절이라고도 하죠. 이런 감정 컨트롤이 어렵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정적인 정서를 그대로 여과 없이 표출하는 데 있어서도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는 어린아이들이 더 많이 하는 걸로 나타났어요. 예. 즉 이거는 잘 말로 표현하거나 적절히 표현한다는 뜻이 아니라 화를 짜증으로 그냥 행동으로 드러낸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 부모는 우는 아이를 스마트폰으로 달래보려고 하지만 그게 분노를 못 참는 아이로 키우는 셈이 되는 겁니다. 많은 연구자들이 스마트폰이 주는 영향에 대해서 특히 어린아이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는 하나는요. WHO의 권고사항이 있는데 1세 이하의 아이에게는
절대 스마트 기기를 가까이 하지 않도록 하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일세. 그리고 가능하면 만 2살이 되기 전까지는 스마트 기기를 주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표도 한번 보시죠. OECD에서 3년마다 전 세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습 능력을 평가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읽기 능력입니다. 읽고 그 문장을 이해하고 작가의 의도를 이해하는 것을 테스트하는 시험들인데 그게 우리나라 학생들이 해가 갈수록 평균 점수가 떨어지고 있고 적정한 수준을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간주되는 최하위 수준의 비율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2009년과 2018년을 비교하면 거의 3배가 높아져 있는 거죠. 저렇게 되면 수능 볼 때 언어 영역이나 이런 지문 많은 거 읽을 때 엄청 오래 걸릴 텐데. 맞습니다. 오래 걸리고 읽어도 머리에 잘 안 들어오고 어머, 예. 그러니까 글자는 읽을 줄 아는데 예. 이 뜻을 이해를 못한다는 예. 거죠. 그래서 몇 번씩 다시 읽어야 되면 시간이 모자라고 그러면 모자라죠. 예, 언어 영역 성적이 나빠지고 맞아. 예, 이런 악순환이 또 생기는 우리나라에 논술학원이 그렇게 많은데 그러게. 정말 한국도 아이러니하네요. 그러니까 한국도 교육률이 그렇게 높은 걸로 맞아요. 알고 있는데 그렇죠?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이들의 문해력이 해가 갈수록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 문제의 원인을 전문가들은 디지털 기기와 접하는 시간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예, 전 세계 여러 연구로 이런 것을 입증하는 데이터들이 속속 보고되고 있어요. 예. 자, 이 문제는 이 문해력이요. 우리가 어른이 돼서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성장기에 이 청소년기, 이 초등학교 학생들 나이 요때 형성해 놓지 않으면 성인이 된다고 늘질 않는 거거든요. 네. 예. 자, 그러면 이렇게 문해력을 통해서 언어적인 사고력 이런 것들을 키우지 못한 어른이 어떤 문제에 부딪힐까요? 다양한 부분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우선 평가와 관련된 성적도 그렇고요. 또 이대로 간다면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는데도 사회성 기술이 떨어져서 어려울 수 있고요. 어쩌면 미래의 일자리를 구하는 데에도 제한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